강진아는 맹공이의 직장으로 찾아가 공개적으로 그녀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진아는 동료들 앞에서 도대체 무슨 수로 서민기를 꼬셔서 이런 일을 벌였냐고 소리를 질렀고 맹공이는 굳은 표정으로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강진아는 뻔뻔하게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니 더 역겹다고 소리쳤고 이를 지켜보던 동료들은 수군거리며 맹공이를 흘끗거렸습니다. 맹공이는 참다 못해 자리를 떠났고 강진아는 그런 맹공이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더 큰 분노를 느꼈습니다. 맹공이는 울음을 참으며 화장실로 들어갔고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을 보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이건 내 아이야. 그 누구도 나와 이 아이를 막을 순 없어. 라고 속삭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러나 불안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엄마, 우리 결국 이렇게 됐어. 내가 책임지게. 라고 말했고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공이야,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렴. 엄마는 항상 내 편이야. 라고 말했지만 목소리엔 걱정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강진아는 서민기에게 전화를 걸어 계속해서 따졌습니다. 서민기, 내가 정말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렇게 끝낼 거면 처음부터 시작도 하지 말았어야지. 하지만 서민기는 단호한 목소리로 강진아, 더 이상 우리 얘기하고 싶지 않아. 넌 나랑 결혼할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강진아는 분노에 차서 휴대폰을 내던졌고 정주리에게 전화를 걸어 맹공이 그 여자를 가만두면 안 돼요. 제가 직접 나설 테니까 같이 방법을 찾아봐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정주리는 망설이며 진아야, 너무 성급하게 움직이지 말자. 일이 더 커질 수도 있어. 라고 말했지만 강진아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맹공이를 병원으로 강제로 데려가 낙태를 종용할 계획을 세웠고 정주리에게도 적극적인 협조를 요구했습니다. 한편 맹공이는 서민기를 다시 만나 난 팀장님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아요. 그러니 제발 그냥 저와 이 아이를 잊어주세요. 라고 말했지만 서민기는 흔들리는 눈빛으로 맹공이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어. 내가 어떻게 너와 내 아이를 외면해?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맹공이는 차가운 목소리로 팀장님은 이제 곧 결혼할 사람이 있잖아요. 우린 그냥 여기서 끝내요. 라고 단호히 말하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서민기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서민기는 맹공이의 단호한 말에 혼란스러워하면서도 그녀를 외면할 수 없다는 마음이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그는 강진아와의 결혼을 완전히 끝내겠다는 결심을 굳혔고 정주리에게 전화를 걸어 죄송하지만 이 결혼은 여기서 끝입니다. 더 이상 강진아를 만날 이유가 없어요. 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주리는 놀라며 민기야,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고 하는 거니? 진아가 이걸 알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너까지 망칠 거라고. 라고 했지만 서민기는 이미 다 망가졌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제 자신을 속이고 살 순 없습니다. 라고 말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한편 강진아는 정주리와 함께 맹공이를 병원으로 데려가려는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맹공이의 집 앞에 차를 세워두고 기다리며 오늘 반드시 끝내야 해. 맹공이가 이 아이를 낳으면 민기는 절대로 나에게 돌아오지 않을 거야. 라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정주리는 옆에서 진아야, 이런 방식은 너무 위험해. 혹시 일이 잘못되기라도 하면이라고 걱정했지만 강진아는 그런 일은 없을 거야. 내가 직접 모든 걸 다 책임질 테니까 넌 그냥 날 돕기만 하면 돼. 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맹공이가 집에서 나오자 강진아가 그녀를 붙잡으려 했지만 마침 서민기가 그 광경을 목격한 것입니다. 서민기는 차에서 내려 강진아와 정주리를 저지하며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라고 소리쳤습니다. 강진아는 당황하면서도 맹공이가 내 인생을 망치게 둘 순 없어. 나만이 널 지킬 수 있어. 라고 외쳤지만 서민기는 진아야, 그만 좀 해. 내 욕심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힘들게 만들고 있는지 알기나 해? 라고 분노했습니다. 강진아는 눈물을 글썽이며 민기야, 난 널 사랑했어. 널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었어. 그런데 왜 맹공이 같은 여자에게 휘둘리는 거야? 라고 절규했지만 서민기는 사랑이란 이름으로 누군가를 짓밟는 건 사랑이 아니야. 넌 그걸 이해하지 못했어. 라고 차갑게 말하며 맹공이를 데리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강진아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다가 결국 무너져 내리듯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정주리는 그런 강진아를 붙잡고 위로하려 했지만 강진아는 손을 뿌리치며 다 망했어. 이제 난 끝이야. 맹공이 서민기 모두 날 버렸어.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눈빛엔 폭수심이 가득 차 있었고 정주리는 그녀의 불안정한 상태를 보며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서민기는 맹공이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며 난 내가 어떤 결정을 하든 그걸 존중할 거야. 하지만 넌 이 아이의 아빠가 나란 걸 잊지 말아줘. 라고 말했습니다. 맹공이는 눈물이 고인 채로 팀장님은 정말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평생의 일이에요. 라고 물었고 서민기는 난 두려워도 도망치지 않을 거야. 내가 허락만 한다면 이 아이와 너를 지킬 거야. 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알지 못한 채 강진아는 이미 또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맹공이의 약점을 찾기 위해 그녀의 과거를 캐내기 시작했고 서민기의 회사에도 압박을 가하며 그의 위치를 흔들려 했습니다. 강진아의 집착은 점차 관계에 가까워졌고 서민기와 맹공이의 앞날에는 끝을 알 수 없는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강진아는 자신이 모든 것을 잃었다는 생각에 점점 더 극단적인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맹공이의 과거를 캐내던 중 공이의 어머니가 과거에 큰 빚을 지고 고향을 떠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강진아는 이를 이용해 맹공이를 협박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녀는 맹공이를 찾아가 너희 어머니가 고향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다 알아. 내가 이걸 서민기한테 말하면 넌 끝이야. 라고 위협했습니다. 맹공이는 강진아의 협박에도 흔들리지 않고 뭐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제 어머니의 과거가 제 진심을 바꿀 순 없으니까요. 라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강진아는 그런 맹공이의 태도에 더 큰 분노를 느끼며 좋아. 그럼 내가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보자. 라고 말하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한편 서민기는 강진아의 집착이 위험 수위를 넘었다고 판단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변호사를 찾아가 강진아가 맹공이와 저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 상황을 두고 볼 수 없어요. 라고 말하며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강진아는 자신이 점점 고립되어 가는 것을 느끼며 서민기의 회사에까지 압력을 가했습니다. 그녀는 회사 내부에 있는 사람들과 연결해 서민기의 약점을 잡으려 했고 서민기의 상사에게 그를 비난하는 메일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서민기는 모든 것을 예상했다는 듯 차분하게 대응하며 강진아의 모든 시도를 막아냈습니다. 결국 강진아는 마지막 수단으로 서민기의 부모를 찾아가 맹공이와 서민기의 관계를 폭로했습니다. 민기가 저 여자를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저와의 결혼은 물론이고 가족의 명예까지 버리고요. 라고 말하며 눈물을 보였지만 서민기의 부모는 오히려 민기가 책임질 결정을 했다면 그게 옳은 일이겠지. 더 이상 너와 민기를 맺어줄 수는 없겠구나. 라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강진아는 모든 계획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끼며 절망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맹공이를 찾아가 내가 날 이렇게 만들었어. 서민기도 내 삶도 모두 내가 빼앗아 갔어. 라고 울부짖으며 그녀를 몰아세웠습니다. 맹공이는 그런 강진아를 바라보며 내가 빼앗은 게 아니에요. 당신이 스스로 잃어버린 거예요. 라고 담담히 말했습니다. 이 순간 강진아는 무언가 깨달은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바로 다시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이성을 잃은 듯했고 맹공이는 그녀의 불안정한 모습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강진아의 복수심은 끝을 모르고 타오르고 있었으며 서민기와 맹공이는 이제 더 큰 폭풍 속으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이 뒤에 이어질 내용은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확인해주세요.